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실시간 정보 브리핑입니다. 청약통장 가입자가 한 달 만에 3만 7천여 명이나 감소했습니다. 정부가 대대적인 청약제도 개편안을 연달아 내놓고 있지만 분양가는 계속해서 높아지는 반면 소수의 분양가 상한제 단지에 대한 경쟁률이 급등하면서 청약통장 무용론이 확산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이 공개한 청약통장 가입 현황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청약통장 가입자 수는 2,550만 6,389명으로 한 달 만에 3만 7,415명이나 줄었습니다. 4월부터 감소세로 돌아선 뒤 감소폭도 커지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이상기후로 전국이 역대급 폭염에 시달리고 있는 가운데 기후변화 관련 ETF는 부진한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ETF 구성에서 비중이 큰 2차 전지주가 약세를 보인 때문입니다. 지난 5월에는 관련 ETF가 상장 폐지되는 등 자금 이탈도 이어지는 모습입니다. 지난해까지만 해도 기후변화 솔루션 ETF는 2차 전지주 상승 랠리에 힘입어 폭발적인 상승률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2차 전지주가 약세를 보이면서 이들을 편입한 ETF 역시나 침체된 모습입니다. 기후변화 ETF가 부진한 모습을 보이면서 투자자들도 발을 빼는 분위기입니다. 최근 한 달간 국내에 상장된 4개의 기후 관련 솔루션 ETF에서 총 142억 원의 자금이 빠져나갔습니다. 주가 조정기에 접어든 화장품주에 대한 비투 수요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수출 지표가 주춤한 것을 두고 우려가 과도하다는 증권가 분석이 잇따르자 투자자들은 주가 하락을 매수 기회로 삼았습니다. 15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LG생활건강의 최근 한 달간 신용거래 융자 잔고는 93,504주에서 103,209주로 10.3% 늘었습니다. 신용융자 잔고는 투자자가 주식 투자를 위해 증권사로부터 자금을 빌린 뒤 변제를 끝내지 않은 금액으로 이 잔고가 늘었다는 것은 빚을 내 투자하는 비투가 증가했다는 의미입니다. 주목할 점은 이 기간 주가가 하락을 했는데도 비투 수요가 늘어났다는 점입니다. 대규모 자금을 운용하는 국민연금은 국내 증시에서 큰 손으로 불리죠. 그런 국민연금이 2분기 화장품, 식료품, 반도체 종목들을 더 담았다라고 전해졌는데요. 다만 이와 동시에 화장품 테마의 경우 비투 수요도 늘어난 상황이라고 하니까요. 당장의 실적과 향후 실적 전망까지 꼼꼼하게 살피신 이후에 투자 전략을 세워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월요일장은 제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베스트 트레이딩맨 주식콜콜, 저는 진행의 김혜연입니다. 네, 저는 이정수 전문가입니다. 전문가님, 찾는 분들이 원체 많다 보니까 정말 연예인의 스케줄을 오늘 좀 소화를 해주셨는데 그런 가운데 오늘 조금 바빴어요. 맞아요, 많이 바쁘셨죠. 그런 가운데 오늘 장을 좀 어떻게 보셨을까요? 오늘 장 그래도 플러스로 잘 마감이 됐잖아요. 일단 IT가 지난주 조금 흔들릴 수도 있겠다 싶었지만 저는 걱정을 안 하는 게 테마주가 너무 좋을 것 같아서. 근데 IT도 오늘 나쁘지 않았더라고요. 어쨌든 테마 장세 계속 이어지는데 이따가 자세한 얘기는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월요일장 양시장이 강보권 수준에서 마감이 됐는데 우리 시장에서 원체 많은 변수들이 있다 보니까 고민되는 종목이 있다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저희 잠시 후에 이정수 전문가님과 함께 종목 상담 진행해 볼 예정이니까요. 지금부터 접수 시작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전화 02-3153-2611, 2612번으로 전화 주셔도 되고요. 문자 받는 번호 샵 0082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 3가지 적어서 남겨주시면 접수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있으니까요. 주저하지 마시고 많은 참여 남겨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베스트 트레이딩맨 주식콜콜 지금 시작합니다.
자, 일단 뭐 시장 오늘 나쁘지 않았는데요. 자, 인터넷 잠깐 끊었으니까 시장 얘기를 뭐 일단 말로만 말씀드리자면 원래 지난주 금요일 날에 미국 시장이 금요일 날이 아니고 목요일 날에 살짝 흔들리는 모습을 보여서 우리나라 시장은 금요일 날에 조금 IT주들이 좀 약세를 보이는, 전체적으로 다 빠지는 그런 약세 흐름을 보여주면서 미국 시장이 한 번 더 빠지면 좀 더 약세로 들어갈 수도 있는, 하지만 미국 시장도 기업 실적 발표를 이제 막 하고 있고, 그다음에 우리나라 기업들도 이제 삼성전자 실적 발표 이미 했고, 하이닉스에 대한 실적 발표도 다음 주 25일 날에 있을 예정이라서, 그래서 그때 맞춰가지고 얘네들도 타이밍을 잡지 않겠느냐, 또 조정을 받으면 한 2, 3일 정도는 받겠구나라고 생각을 했었지만 미국 시장이 생각보다 강하게 끝났습니다. 일단 트럼프 저격 사건은 그냥 건너뛰겠습니다. 왜냐하면 미국 시장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 잘 알고 있는 사실이고. 그래서 오늘 우리나라 시장은 트럼프 관련주의 강세를 보였는데요. 자, 그럼 일단 시장 한번 잠깐 볼게요. 자, 코스피. 만약에 미국 시장이 금요일 날에 흔들렸다. 그러면 오늘 테마주들은 여전히 좋았을 거고 IT주들이 더 빠져야 되는데, IT주들이, 그러니까 미국 시장이 올라가서 그런 것도 있지만 오늘 삼성전자 흔들렸다가 다시 플러스로, 그러니까 분 차트로 보면 이거를 다시 말아서 올리더라고요. 이렇게 올리는 거 보고 이거 미국 시장 안 흔들려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우리나라 시장 지금 실적 발표 하이닉스 25일 날을 앞두고 좀 빼나 싶었는데, 그러니까 빠진다 그래서 죽는 거 아니에요. 빠졌다 다시 올라가거든요. 근데 하여튼 오늘까지 나온 흐름만 봐서는 당연히 테마주가 지금 더 좋을 수밖에 없어요. 박스권 흐름이라서. 하지만 IT주들도 쉽게는 안 빼겠구나. 그래서 IT주들 한 일주일째 재미없죠? 그 걱정은 크게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저는 한 수요일까지는 좀 빼지 않을까 싶었는데 25일이면은 하이닉스 다 다음 주네요. 다음 주는 다음 주, 이번 주가 아니고. 그래서 한 2, 3일 정도는 더 확 빼지 않을까 싶었는데 오늘 흐름 보면서 쉽게는 안 빠지겠구나. 자, 그러면 이 상황에서는 여러분들이 그러면 IT를 저점 매수해야 되느냐? 아니요. 그건 조금 더 기다렸다가 하시는 게 좋고 지금은 테마주가 좋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은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 방산주, 그다음에 제약주, 그리고 움직인 게 그 전력, 전선, 원전 테마, 이게 다 트럼프 관련주로 엮여 있는 애들인데 이쪽이 잘 움직였죠. 그래서 이쪽이 지금 여러분들이 매매하기에 좋은 흐름이고, 오랜만에 또 제약주도 언급을 해드렸는데 제약주가 생각보다 잘 움직이더라고요. 제가 공개 방송에서도 언급을 해드렸지만, 자, 그럼 이제 종목들을 한번 살펴볼게요. 자, 좀 약하지만 이수페타시스. IT주들이 지금 전반적으로 약세를 보이니까 그냥 어쩔 수 없다. 하지만 죽는 거 아니고 전력 전선 테마주가 훨씬 더 강하고 좋은 거는 테마기 때문에 인공지능 수요로 인해서 뭐 얘기 안 하더라도 여러분 다 알고 있을, 이게 테마가 정치 테마로 엮였는데 바이든 테마로도 엮였고 트럼프 테마로도 엮였습니다. 전선, 전기, 전력, 원전 이쪽. 그래서 이쪽이 움직이는 게 더 강할 수밖에 없는, 여름이기도 하고 지금 막 덥죠. 이제 습해지고 그럼 이제 에어컨 사용량도 많아질 거고 뭐 이런 얘기는 많이 했는데, 근데 지금 얘기하는 이제 IT잖아요. 그러면 전선 전력 쪽 강하긴 하지만 결국은 IT도 가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수페타시스도 조정이 이렇게 들어가는 거는 아닐 거고, 많이 빠져봐야 여기 60일선에 걸칠 것 같고, 한 6% 빠지면은 거의 바닥을 잡을 것 같고, 지금도 여기서 지지하고 올릴까 말까 고민하는 것 같은데 오늘 삼성전자가 강해서 쉽게는 안 내려올 수도 있으니까 신규 매수는 안 됩니다. 신규 매수할 거면 지금보다 더 만만한 종목이 있습니다. 이거는 이미 많이 올라왔어요. 800% 올라온 종목이고요. 자, 다음은 삼성전자. 자, 이건 작년에 추천했던 건데요. 작년 7월 7일 7,000원. 일부러 777 맞춘 건 아닌데 추천하다 보니까 7월 7일 7만 원. 7만 원에 추천해가지고 26.9% 수익인데 쉽게 안 내려오죠. 이게 개인들이 제일 싫어하는 종목이라서 더 청개구리처럼 잘 버티나 봐요. 자, 오늘도 한번 수급을 볼게요. 개인들이 금요일 날에 삼성전자 올라가니까 한번 사볼까 해갖고 340만 주 샀다가 바로 던지네요. 안 움직인다 싶으니까 역시
삼성전자는 아닌 것 같아라고 바로 던지니까 기관들이 400만 주 걷어가고 재미가 없죠. 지금 이 추에서 개인 투자자들이 들어갔을 때 아마 입맛에 안 맞을 겁니다. 여러분들은 삼성전자를 지금 사서 대부분 이제 금요일 날 샀던 사람들은 들어가자마자 이게 달 거라고 생각을 하고 맛있을 거 생각을 샀을 테지만 아니에요. 이게 잘 안 움직여. 저는 그래서 삼성전자를 별로 그렇게 선호하진 않아요. 너무 늦어요, 움직임이. 하지만 대한민국의 최고의 종목은 맞고 9만 원, 10만 원 충분히 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분명히 좋은 얘기지만 사람들은 사면 왜 이렇게 쓰지? 왜 이렇게 맛이 없지? 이거 왜 안 움직이지? 그러니까 달지 않아요. 여러분들에게 달콤하게 수익을 주는 종목은 아니고 아주 징글징글하게 갈 듯 말 듯 갈 듯 말 듯 좀 지겨우면서 그러다가 올라가는 종목이니까 만약에 지금 전문가님은 삼성전자 살 겁니까? 그러면 돈이 엄청 크게 있다면 한 1,000억 있으면 이걸 사지만 그런 거 아니라면 그냥 뭐 억 단위 내지는 뭐 1,000만 원 단위 뭐 이 정도 수준이라면 이거보다 매력적인 대형주들도 많고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원전, 전기, 전선 테마가 훨씬 더 매력적입니다. 흔들면 그쪽을 사는 게 더 빠른 수익이 나거든요. 그래서 삼성전자는 9만 원, 10만 원은 갈 수는 있지만 저라면 안 한다. 이거 할 거면 차라리 하이닉스가 낫다라는 얘기고 자 다음은 하이닉스. 자 SK하이닉스 실적 발표가 2분기 실적 발표가 25일 날이 있을 예정인데요. 지금 무럭무럭 많이 자라서 올라갔지만 저는 올해 30만 원까지는 보는 종목이고 흔들면 또 단타로 또 깔끔하죠. 그래도 많이 빠지면 매매적인 관점으로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대신에 이거를 뭐 급등을 원하기 위해서 단타를 뭐 개별주처럼 먹으려고 그런다. 그러면 개별주를 해야죠. 얘는 큰 금액으로 삼성전자보다는 재밌는 종목이니까 조정받으면 삼성전자보다 먹을 폭이 많아요. 내려오면. 근데 내려와야 말이죠. 25일 날 실적 발표인데 그때까지 버티다가 다시 올라갈 가능성이 좀 커 보여요. 수급도 괜찮고 실적도 좋고요. 자 다음은 PSK. 자, 올해 1월 25일 날에 드린 PSK 이것도 수익이 많이 났죠. 지금 IT가 약세여라서 지금 힘이 없어서 지금 슬금슬금 밀리는 거지만 죽는 거 아니고 밀렸다가 다시 올라갈 겁니다. 지금 전반적으로 IT가 다 이래요. 그래서 요게 IT가 25일 다음 주 하이닉스 실적 발표 전후로 해가지고 변곡점이 만들어질 것 같은데 대마불사 IT는 여전합니다. 죽질 않아요. 2분기, 3분기, 4분기 실적이 계속 좋기 때문에. 근데 이런 얘기한다고 IT를 그러면 당장 사야지? 지금 당장은 테마주가 좋습니다. 오히려 화장품이라든지 전선전력이라든지 우크라이나 테마라든지 물론 별로 관심 없어요 사실은. 근데 전선전기는 관심이 많습니다. 원전 이런 쪽들이 더 좋고요. 자동차 부품주도 움직일 때가 됐어요. 조선주는 원래 강했고 그리고 제약주 요즘에 참 매력적입니다. 그러니까 매력적인 쪽들이 많은데 굳이 조종받고 있는 IT주들을 지금 사서 빨리 가기를 원한다? 그러면 이거 못 버텨요. 천천히 모아가면 나중에는 간다. 이런 마음이라면 저는 IT 제일 좋은 종목이라고 봅니다. 여러분들은 바로바로 수익 나기를 원할 거여서 그럴 때에서는 제약주라든지 원전, 전선, 전기. 자, 계속 반복하고 있죠. 그래서 요 얘기를 여러분들이 그거를 받아들여야지만 여러분을 샀을 때에서 종목을 사고 안 움직인다고 삐지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종목을 가지고 왜 안 가지? IT주들은 모아서 2분기, 3분기, 4분기, 내년. 자, 또 신발끈 얘기 안 해도 되겠죠. 그래서 올해는 신발끈 묶고 내년에는 이제 준비 운동하고 걷기 운동하고 뭐 이러는 과정이 필요한 IT인데 나쁘지 않아요. 저는 IT 포기하라는 얘기 절대 안 합니다. IT는 중심 테마예요. 더 수익 많이 나고 재미있는 건 제약주라든지 방산주라든지 원전 테마. 지금 똑같은 얘기지만 5번 한 것 같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걸 착각하지 마시면 않으면 버틸만 하고. 자 다음 자 한미반도체. 자 재미없는 것 같지만 나빠서 그런 게 아닙니다. 지금 IT가 조금 더 있어야 돼요. 그래서 나쁘진 않아요. 다시 갈 거예요. 또 얘기 않겠습니다. 지금은 이거 사지 말고 왜냐면 이거는 조금 더 있어야 돼요. 하이닉스 실적 발표 전후로 해서 가야 되는 거고 조정받으면 땡큐하고 사면 되는 건데 지금 이거보다 재밌게 움직일 수 있는 테마주들이 널렸는데 뭐하러 이거를 해요. 나쁘다고 절대 얘기하는 게 아니라 최고의 종목입니다. IT는. 반어법 아니에요. IT는 중심 테마가 최고의 종목인데 지금 여러분 사면 왜 이렇게 쓰지라는 얘기가 나올 거예요. 단 종목들 많습니다. 그러니까 매매로 지금 매력적인 종목이 많으니까 지금 위치에서 굳이 들어갈 필요가 없다라는 얘기예요. 자, 주성 엔지니어링. 이것도 마찬가지죠, 뭐. 근데 이게 뭐 1년 내내 안 가고 그러지는 않아요. 뭐 다음 주 실적 발표 하이닉스 얼마 안 남았잖아요. 그것만 참으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확인하고 들어가도 되고 그 전에
흔들면 들어가도 되고. 그래서 절대 IT 나쁜 게 아닙니다. 주성형 인지니어링도 또 움직일 거예요. 달고 맛있는 종목은 옆에 있으니까. 자, 다음은 일진전기. 자, 최근에 6월달, 7월달에 요즘에 전선 전력 테마 좀 많이 얘기했고 공개방송에서 많이 얘기했어요. 왜? 이게 지금 달고 맛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그래서 얘기하고 있는 건데요. 자, 일진전기. 전선 테마. 일진전기. 엄청 많이 올라갔는데 또 이런 게 또 올라가요, 지금. 왜냐면 개인들은 안 사요. 기가가 외리 샀고 지금 정고점 돌파를 코앞에 두고 있는데 이거 쫓아가지 마세요. 흔들면 공략해봐도 괜찮은데 흔들지 않으면 다른 거 하세요. 왜냐면 이거 움직이면 또 다른 전선 전기 테마 딴 것도 많으니까. 이것도 6월 19일 날에 드리고 나서 16%나 올라온 종목이고요. 목표치 크게 봅니다. 전선 전기 원전 테마. 자, 아까도 잠깐 강연을 했지만 전선 전기 테마주들은 단기적으로는 IT보다는 잘 움직일 수밖에 없는 게 미국 대선주로 엮여 있으니까. 자, 다음은 재룡전기. 이것도 25.7% 잘 가고 있는 종목이고 처음이 이렇게 움직여요. 처음이 물론 이것도 떠 있는 상태에서 드리긴 했지만 물론 바닥에 샀으면 더 좋았겠죠. 처음에서 20% 30% 올라가는 게 처음에는 힘겨운데 50% 넘어가면 그때부터 수익이 많이 올라옵니다. 50% 넘어가게 되면 기존의 수익률보다 왜냐면 0.5배가 늘어났잖아요. 자본이. 1억 기준으로 50% 수익 나면 1억 5천이 되죠. 그러면은 수익률도 0.5배 더 빨라져요. 그러니까 1.5배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게 수익이 100%가 나게 되면 10% 수익 나게 되면 10% 수익이 아니고 20% 수익, 더블 수익이 납니다. 이건 산수니까 그래서 처음에서 30에서 50% 수익 나기가 조금 더디지만 50% 넘어가면 수익률이 빨라집니다. 그래서 과거에서도 제주반도체 추천하고 이스페타 추천할 때도 수익이 처음에 20% 30% 나다가 그러니까 70%가 넘어가면 한 몇 주 지나면 150% 돼 있고 몇 주 지나면 300% 돼 있고 몇 주 되면 600% 돼 있고 그래요. 그거를 여러분들이 방송을 보셨다면 제주반도체 특히 여기서도 얘기했던 거죠. 여기서도 우리 김혜환 아나운서가 그래서 너무 많이 급등하니까 왜 이렇게 많이 움직이는지 맨날 놀랬던 그 종목이 바로 제주반도체인데 원래 처음에서 100% 넘어가기 시작하기 전까지는 이게 더디다가 100% 넘어가면 자고 일어나면 쑥쑥 커 있습니다. 그런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얘도 지금 25% 이렇게 되는데 이게 힘겹게 50% 이상 넘어가게 되면 그때서는 수익이 폭발할 수 있는 그런 종목으로 보입니다. 많이 올라왔지만 좋아 보여요. 자, 다음은 우리기술. 자, 그리고 전선 테마주가 너무 많이 올라가서 부담이 된다. 그럼 원전 테마는요. 자, 아까 좀 전에 봤었던 재룡전기하고 뭐 비슷해 보이죠. 근데 뭐가 틀리냐면은 자, 다시 또 재룡전기 가면 얘는 진짜로 많이 올라갔어요. 이게 차트를 길게 봐도 진짜 많이 올라왔죠. 근데 우리기술은 여기 있습니다. 그 차이예요. 신기하지 않나요? 여기 보면은 여기 보면은 자 재룡전기 여기 있고요. 우리기술 길게 보면 얘는 완전 바닥에 있어요. 봐봐요, 그렇죠? 재룡전기 여기로 가 있고 그래서 목표치로 보자면은 원전 테마가 좀 더 매력적입니다. 만만하기도 하고 근데 그 만만한 게 이렇게 현미경으로 이렇게 들여다보면 엄청 많이 올라가 있죠. 그러니까 재룡전기가 부담스러운 사람들은 우리기술 가까이 이렇게 현미경으로 보면 둘 다 많이 올라가서 부담스러워 보이지만 사실은 멀리서 보면 재룡전기는 진짜로 많이 올라갔고요. 우리기술은 막 17,000원, 17,000원만 가도 4배 수익입니다. 이렇게 갈 것처럼 보이죠. 그래서 얘는 목표치가 커요. 뭐 기본적으로 뭐 5,000원까지는 무난하게 올라갈 수도 있을 그런 종목으로 보입니다. 5,000원 가도 어유 싸다 이렇게 얘기가 나올 종목이에요. 어쨌든 이것도 최근에 추천했던 종목인데 지금 9.2% 사실 이게 좀 더 올라갔는데 내일 그거는 얘기해 드릴게요. 한 14% 올라갔는데 내일 다시 얘기해 드릴 거고 그다음에 두산에너빌리티 지난주 금요일 날에 대형주 그룹에서 이제 재편한다 막 얘기 나오면서 뭐 수혜주 찾기 뭐 그래갖고 얘는 뭐 피해주다 어쩌다 그래갖고 확 급락할 때 저가 볼 때는 이거 지금 차트 돌았고 수급도 좋은데 그런 악재로 떨어져? 그럼 사야지 하고 공략을 시켰던 종목인데 얘도 바닥에 있죠. 그래서 만만해서 공략했더니 8.4% 수익이 나왔는데요. 좋아 보입니다. 원전 테마. 좋아 보이고 이것도 아마 올해 계속 언급을 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렇게 종목들
급등했던 혹은 최근에 추천해드렸던 종목들 한번 봤는데 장은 여전히 좋으니까 여러분들도 궁금한 게 있으면 상담 질문 주시면 제가 자세히 최대한 성심성의껏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우선은 시장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최근에 공략했었던 종목들에 대해서도 리뷰를 자세하게 들어봤는데요. 우리 이정수 전문가님께서 시장 여전히 좋게 보고 계시고 IT 종목들도 긍정적으로 전망하고 있지만 당장의 시장 전략은 또 테마주들이 유리한 상황이다라고까지도 짚어주셨으니까요. 테마주 매매에 있어서 도움이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은 하단을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저희는 이어서 종목 상담 진행을 해볼 텐데 상담 접수하시는 방법은요. 전화 02-3153-2611, 2612번으로 전화 주시면 접수 도와드리고 있으니까요. 주저하지 마시고 많은 참여 남겨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첫 번째 상담부터 만나볼 텐데 첫 번째 상담은 문자 상담 들어와 있습니다. 기아를 주셨고요. 매수가가 12만 6천 원에 비중이 70%라고 합니다. 기아가 오늘장 종가를 살펴보면 12만 원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는데 매수가를 크게 이탈하진 않았지만 지금 비중이 70%이다 보니까 좀 부담이 되실 것 같아요. 전문가님, 기아는 저희가 전략을 어떻게 잡아봐야 될까요? 참 비중이 조금 부담이 될 수 있어요. 제가 볼 때도 그러니까 비중이 작았다면 그냥 뭐 편안하게 가면 되는데 자, 차트 한번 볼게요. 그러니까 비중을 70% 실었어야 될 자리는 10만 원 이하. 제일 좋은 자리는 여기죠. 8만 원짜리. 이런 데서는 비중을 70% 실어도 지금 70% 만약에 실었다. 8만 원 갖고 있는데 전문가님 지금 수익이 48% 났는데 70% 비중인데 어떡합니까? 갖고 가도 되죠. 수익도 많이 나왔고 안전하고. 근데 지금 떠 있는 상태에서 70%를 가져가게 되면 조정도 인내를 해야 되는데 이게 조정을 받으면은 또 대형주라서 한번 얘네들이 한번 그 거꾸로 그렇죠? 반항하기 시작하게 되면 그러니까 사춘기가 되게 되면 잘 안 올라온단 말이에요. 또 대형주들은 또 다른 게 움직이면 또 걔네들이 약세를 보일 수도 있고 조정 기간이 길어질 수도 있고 결국은 올라갑니다. 로봇이라는 단어로 마법의 단어죠 이제 앞으로. 그래서 일단 현대차가 움직이면 이제 기아도 뭐 로봇에 대한 아직 그런 직접적인 단어로 연관되지는 않지만 앞으로 이제 그런 이제 현대차 그룹 같은 경우가 이제 로봇 산업을 계속 나아가다 보면 기아도 그러니까 이게 당장 얘기는 아니고 앞으로 뭐 5년 뒤, 10년 뒤 얘기니까 너무나 지겨워. 5년 또 10년 또 안 간다는 건 아니지만 그래서 결론적으로 얘기 말씀드리면 좀 비싼 자리에서 이걸 70% 가져가기에 좀 부담이 된다. 하지만 올라온다. 그래서 수익이 나면 비중을 좀 줄이세요. 나쁘진 않아요. 자동차 부품주들도 조정 최근에 좀 며칠 받았죠. 한 달까지는 아니고 한 보름에서 뭐 길어야 한 3주? 한 달까지는 아닌 것 같고 아직은. 그래서 그 정도 받았으면은 반등도 나올 거라 생각을 하는데 12만 6천 원에서 비중은 70%는 조금 좀 걱정이 될 수 있는 차라리 다른 거를 샀으면은 좀 편안하게 가져갈 수 있는데 비중을 조금 줄였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비중 줄인 부분들은 아직 좀 덜 간 혹은 조정을 지금 많이 받았던 자동차 부품주로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자동차 부품주 쪽으로 하는 것도 괜찮고 아니면 뭐 테마가 많잖아요. ESS 이쪽도 있고 뭐 자율주행차 이쪽 쪽도 있고 그러니까 자동차 같으면서도 인공지능 같으면서도 2차 전지 같으면서 약간 짬뽕이 돼 있는 그런 애들 아니면 자동차 부품주이면서도 로봇 관련주로 이렇게 들어가 있는 뭐 이런 쪽으로 이제 좀 비중을 좀 나눠서 들어가면 좀 안전하게 포트폴리오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한 종목에 많이 올라간 상태에서 들어가기엔 좀 부담이 되니까라는 말씀으로 일단 나쁘지 않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우선 기아 상담을 좀 들어봤는데요. 비중이 크다 보니까 종목 자체는 나쁘지 않지만 매수가 부근까지 올라와 준다 싶으면 그때는 비중 관리는 해봐야겠다라고 짚어주셨습니다. 이 점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자, 이어서 다음 상담 만나볼 텐데 다음은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어떤 종목 궁금하실까요? 예, 한 1년 동안 물려있는 수산중공업을 좀 상담하고 싶습니다. 수산중공업 매수가랑 비중 어떻게 되실까요? 2,700원에 비중이 40%입니다. 네, 건설이나 이 채광용 기계 장비를 제조하는 기업인데 또 우크라이나 재건주로도 묶여 있다 보니까 오늘장에서 상승세를 좀 보여주기도 했었죠. 오늘장 2%대 상승 마감을 보였고요. 2,045원 이렇게 종가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좀 1년 정도 기간을 보유하고 있었다 보니까 고민 많이 되실 것 같은데 자, 전문가님 2,700원 매수가이십니다. 전략을 어떻게 세워보면 좋을까요?
한번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수 전문가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자 2,700원. 그때 당시 아마 샀을 때도 마찬가지 우크라이나제가 이슈도 있었죠. 1년 전에. 네,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랬고 그다음에 많이 싸다고 많이들 이제 그렇게 생긴 차트 한번 볼게요. 이렇게 생겼던 차트들을 그때 당시 개인 투자 많이 사기도 했어요. 이렇게 많이 내려와서. 근데 우리나라 시장이 2023년도 저렇게 생긴 애들이 지금 저렇게 다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엔터주도 그랬고 제약주도 그랬어요. 근데 지금 제약주 많이 올라왔죠. 저렇게 생긴 제약주 많이 올라왔어요. 제가 알기로도 일양약품 그러니까 기다리면 올라오긴 합니다. 일양약품 이름은 아직 안 올라왔네요. 일양약품 아니고 다른 제약주 많이 올라왔는데, 그러니까 개인들이 많이 손 때가 많이 묻어 있는 그런 종목들은 좀 많이 빠진 편인데. 일양약품 뭐 지금 유한양행도 꽤 많이 올라왔고, 그래서 지금 제약주를 언급하는 이유는 제약주들이 저런 차트들이 되게 많았어요. 지금 일양약품처럼 안 올라간 종목들이 많았는데 요즘에 비만 치료제하고 뭐 펩트론서부터 해서 안 갈 것처럼 그렇게 만들어 놓고 바닥에서 지금 많이 올라오고 하는 애들이 지금 꽤 많이 보입니다. 이거 외에도. 그래서 이쪽 테마주들도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나중에서는 올라갈 것 같은데, 지금 실적을 잠깐 보니까 실적 적자 회사도 아니고 때가 되면 가는데, 아마 근데 듣고 싶은 얘기는 그게 아니고 지금 당장 갔으면 좋겠던 마음에서 이거 너무 좋아요, 이거 곧 급등하겠는데 이런 얘기를 듣고 싶겠지만, 제가 또 그런 얘기는 정말 그럴 것 같으면 얘기하지만 아닐 거는 아닐 거라고 얘기하거든요. 이거는 시간이 좀 걸려요. 지금 움직이는 차트들은 이렇게 안 생겼고요. 이렇게 우상향으로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돼 있는 차트들이 위로 잘 움직이고, 이거는 1년 더 고생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 2,500원, 2,700원을 뚫고 올라올 것 같은 느낌. 그래서 올해는 추가하면서 더 이상 하지 마시고 갖고 있는 건 괜찮아요. 실적도 뭐 적자도 아니고. 그래서 좀 더 거래가 실리면서 움직이는 흐름을 봐야 될 것 같고, 보유는 괜찮습니다. 조금 더 사면 안 돼요? 사도 되는데 1년 동안 안 가도 괜찮으시겠어요? 뭐 그럴까 어차피 봐. 배당 나오더라고요. 그냥 강제적으로 배당을 받아서 그냥 은행 이자라 생각하고 그냥 뭐. 그러면 갖고 그런 이렇게. 관점이라면 추가 매수 됩니다. 왜냐면 지금 저점에 있잖아요. 네, 얘가 못 가도 그래도 심심할 때마다 2,200원까지는 잘 올라가는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이번에도 여기서 2,300원. 2,200원 가면 추가 매수한 건 10%씩 올라오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지루함을 어차피 이게 크게 올라가려면 거래도 실려야 되고, 장이 지금 나쁘지 않아서 저점이 깨지고 계속 밑으로 떨어지진 않으니까 네, 한 그 추가 매수한 부분만 10% 올라올 때마다 한번 팔았다가 여러분도 샀다가 그러다 보면 갑자기 거래 실리고 2,500원, 2,600원 가면 물려있던 거 비중 확 줄이면 되죠. 그렇죠? 네. 그래서 한 1년 정도 고생할 거 생각하고 그런 식으로 추가 매수해서 사고 팔고 단가 낮추면서, 그러면 생각보다 더 빨리 빠져나올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트럼프 수혜주인지 오늘 또 2% 이렇게 떠주더라고요. 트럼프 수혜주가 한둘이 아니잖아요, 지금. 아,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 네. 우크라이나 재건이라 그러는데, 우크라이나 진짜로 그 전쟁이 종결이 될지. 그러니까 만약에 트럼프가 대통령이 됐다고 쳐요. 그래서 네. 뭐 우크라이나가 됐든 러시아가 됐든 야 너네 전쟁하지 마 그랬는데 정말로 전쟁을 안 하고 멈추면 괜찮은데 아닐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데다가 무조건이라는 건 없으니까. 그래서 그냥 그거 생각하지 말고, 그거 생각하면은 굉장히 스트레스 받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게 나쁘진 않아 보여요. 근데 거래도 안 들어오고 그러니까 거기에다가 희망 걸지 말고 일단은 빠져나올 수는 있는데 시간이 1년 정도 걸릴 것 같은데, 그거 더 빨리 빠져나오는 방법은 좀 전에 말씀드렸던 2,200원 네. 정도에서 2,300원 정도에서 팔고 또 내려오면 사고, 그러다 보면은 이제 어느 정도 손실이 좀 줄어들면 이거 팔고 원전이나 들어가 볼까 아니면 반도체나 들어가 볼까, 그때 장마다 또 이제 강하게 움직이는 게 있을 거란 말이에요. 네. 그때에서는 충분히 교체도 가능할 거예요. 지금 손실이 커갖고 못하는 거지, 그렇죠?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사고 팔고 하면서 그렇게 치료를 하면서 가다 보면 이제 교체하고 싶은 종목이 보이면 그때 싹 교체하면 돼요.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조금만 더 긴 호흡으로 지켜보신다면 탈출을 해볼 수 있겠다 들어봤고요. 만약에 그 시간을 좀 단축해보고 싶다 하신다면 추가 매수를 통해서 매수 단가를 낮추신 이후에 매매하는 전략을 좀 취해봐도 좋겠다라고 조언을 해주셨으니까요. 이 점 참고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상담 만나볼 텐데 다음은 문자 상담 들어와 있습니다. 에이펙트를 주셨고요. 매수가가 6,000원, 비중이 30%라고 하는데 반도체
총공정 기업이죠. 오늘장 종가를 보니까 6,020원입니다. 지금 소폭이지만 그래도 수익권이시거든요. 에이펙트를 저희가 좀 전략을 어떻게 잡아보면 좋을까요? 자, 일단은 좋은 부분은 차트가 강하네요. 차트가 강해요. 근데 지금 IT 반도체가 지금 당장 그렇게 막 안 움직이니까 좀 기다려야 된다는 건 어쩔 수 없고. 자, 차트 한번 볼게요. 차트 보면 뭐가 강하냐면 차트가 그냥 강해요. 자, 이렇게 올라왔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지금 1년, 2년 동안 이렇게 조정을 받았는데 그거를 어떻게 보면은 멱살 잡고 뒤로 지금 당기는 느낌인데 이게 약하면 이렇게 안 나옵니다. 거래를 실으면서 멱살 잡고 당겨 올렸다라는 건 누군가가 지금 의도적으로 강하게 올린 거예요. 뭐가 있으니까 올렸겠죠. 거기다가 지금 역사적인 신고점까지 돌파가 됐죠. 그러면 이거는 우상향으로 계속 갈 힘이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반도체 업황과 시황이 나쁘질 않아요. 종목들이 안 움직인다고 가만히 있다고 가만히가 아니듯이 결국 움직이게 될 건데 근데 이제 단가가 6,000원이니까 조금 고민이 되는데 그러니까 조정은 받을 수는 있습니다만 다시 갑니다. 그래서 이거를 만약 단타 단기로 대응할 거면 여기 5,500원이 깨지면 손절을 했다가 뭐 다시 들어가든가 하면 초단타로 대응한다 그러면 여기 62선 전저점 자리 5,800원. 그래서 이거는 단타냐 초단타냐 여기를 맞춰가지고 대응하는 방법도 있지만 왜냐면 단가가 지금 6,000원이라서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좀 비싸니까 물리기 싫잖아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그렇게 말씀을 드리지만 차트가 강하기 때문에 이런 방법도 돼요. 어차피 뭐 조정받아도 올라가지 않겠냐. 뭐 더 떨어지면 더 추가 매수하면 되지. 그것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단타, 초단타 대응도 되고요. 스윙, 중기도 대응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결국은 7,000원 넘어갈 것 같은데 그 시점은 거래량이 실렸으니까 길면 안 돼요. 한 2달 안에는 7,000원 넘어가 줘야 됩니다. 빠르면 한 달 안에. 그러니까 그렇게 좋아 보이는 종목이긴 한데 단가가 조금 높으니까 나쁜 얘기는 아니고 단가 비싸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좀 높으니까 초단타 대응이나 단기 대응을 할 생각이 있다면 해도 된다. 그게 원칙이라면. 근데 그냥 초보자고 어차피 물려도 올라간다 생각하면 7,000원 바라보면서 흔들려도 그냥 내버려 두세요. 그러면 올라갈 때 되면 올라갑니다. 네, 만약에 단기적인 관점에서 접근을 했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단기 매매 가능한 종목이 있다라고 또 짚어주셨으니까요. 이전까지도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상담 만나볼 텐데 다음은 전화 연결돼 있고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떤 종목 궁금하실까요? 이수페타시스요. 이수페타시스 매수가랑 비중 어떻게 되실까요? 53,700원에 11%요. 네, 53,700원에 매수를 하셨고 11% 비중인데 자 우선은 좀 최근 몇 거래일 사이에 하락세를 좀 보이다 보니까 걱정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종가도 52,800원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는데 자 전문가님 이수페타시스는 저희가 전략을 좀 어떻게 짜보면 좋을까요? 네, 보겠습니다. 이수페타시스 일단 시장에서는 강한 종목은 맞는데 그래요. 자, 안녕하세요. 이종수 전문가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이수페타시스 아침마다 제가 이걸 계속 리뷰를 하고 있어요. 6,000원대부터 추천을 했고 올해도 2월 달에서 2만 원대인가 3만 원대인가 어쨌든 싸게 사서 지금 수익이 많이 나서 리뷰하는 것도 있지만 이런 애들이 무너지면 안 돼요. 계속 가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고점에서 물렸어도 수익은 날 수는 있는데 흔들리면 당연히 나올 수 있죠. 왜냐면 바닥에서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53,700원에 사셨잖아요. 네. 그래서 흔들려서 불안하실 수는 있는데 많이 올라와서 당연히 떨어질 수 있는 부분이고 더 떨어져도 다시 올라가긴 할 거예요. 그래서 바닥에 산 사람들보다는 당연히 수익률은 많이는 안 나올 거고 더 떨어지면 단타치기는 좋아요. 이미 많이 올라온 상태라서 바닥에서 6,000원에 샀던 사람들은 수익이 뭐 예를 들어서 뭐 1,000% 이게 지금 800%대 수익인데 200%가 올라와도 그거는 이제 바닥에 샀기 때문에 그런 거고 53,000원에 산 사람들은 그런 수익은 안 나옵니다. 뭐 한 뭐 20%, 뭐 30%? 그러니까 뭐 10배 정도 차이가 나겠죠. 그러니까 이미 벌써 8배 올라왔으니까 8배 정도 차이가 나네요. 정확하게. 그래서 재미는 없을 수는 있는데 큰 금액으로 단타치기는 괜찮은 종목으로 보여요. 아마 그런 관점으로 들어가지는 않았을 것 같지만 그래서 요거는 이제 시가총액도 꽤 되는 종목이고 3조 3천억 그래서 흔들어도 다시 수익으로 바뀔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뭘 원하는 줄 알아요. 이거를 강한 종목인데 이거 들어가서 큰 수익 나겠습니까? 라고 물어보고 싶겠죠. 그렇죠? 아니에요? 장기전으로 갔을 때는 갖고 가도 되는지 수익이 얼마나 날지 궁금해서요.
그러니까 많이 올라온 종목을 대응할 때에서는 짧게 끊는 게 좋아요. 아, 왜냐면은 네. 만약에 갑자기 이상한 얘기가 터지면서 갑자기 막 흔들려요. 그러면은 밑에서 600%, 800% 수익한 사람들은 하한가 네. 맞으면 던지면 되거든요. 수익이니까. 네. 근데 고점에 산 사람들은 빼도 박도 못하고 반등 주면 팔아지 그러다가 반토막 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느 순간 확 조정받을지도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매매로 짧게 끊는 게 제일 좋기는 한데 어쨌든 수익을 볼 수 있다는 얘기고 이걸 욕심을 내려고 하지 말고요. 욕심낼 수 있는 종목은 따로 또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방송에서 네. 이수페타시스를 얘기하다 한미반도체를 지금 위치에서 얘기할 때에서는 기존에 있는 사람들은 오징어 다리로 끌고 가라고 말씀을 드리지만 왜냐면 많이 수익을 챙겼으니까 끌고 가라 얘기하지만 고점에서는 지금 단타치라 그래요. 그러니까 단타는 3에서 5% 먹고 팔아도 되고 5에서 10% 먹고 팔아도 되고 그래서 이것도 그 정도 먹으면 비중을 줄이세요. 그러면은 문제가 없어요. 네. 나빠서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이게 못 가서 그런 것도 아니고 저는 목표치 되게 크게 봐요. 근데 비싸게 샀으니까. 그래서 그런 이제 비중 조절 대응하면서 단기적인 대응은 제가 볼 때는 필요할 것 같아요. 아셨죠? 그럼 올라갈 음. 거는 어느 정도 기간이 걸릴까요? 뭐 2달, 1달 이렇게 막 이렇게 오래 걸릴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한 6만 원 정도 근처로 가게 되면 비중을 한 절반은 파시고 그러니까 비중을 줄이고 조금 남겨놓은 거는 솔직히 10만 원도 넘어갈 것 같긴 한데 이렇게 얘기하면 또 욕심낼 거잖아요. 그래서 그러지 말고 비중을 줄여서 10만 원을 노려보는 거는 나쁘지 않다. 그러니까 8만 원까지는 보고 있거든요. 8만 원, 10만 원 노리는 부분들은 비중을 작게 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매수 단가가 조금은 높은 상황이다 보니까 큰 욕심을 내기보다는 2에서 3% 정도 수익률을 노려보시고 비중을 대폭 축소한 이후에 아주 적은 물량으로만 좀 끌고 가는 전략 짚어주셨으니까요. 이 점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상담 또 만나볼 텐데 다음은 문자 상담 들어와 있습니다. 엔캠을 주셨고요. 매수가가 27만 원, 비중은 20%라고 합니다. 오늘 엔캠의 종가를 먼저 살펴보면 19만 3,800원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고요. 4%가 넘는 하락세를 보여줬습니다. 자, 엔캠 매수가가 27만 원입니다. 지금 매수가를 좀 이탈을 해서 고민이 많이 되실 것 같은데 전문가님 어떻게 보실까요? 자, 차트 한번 볼게요. 30%나 빠졌네요. 이게 많이 올라가서 그런 건데 이제 2차 전지 쪽으로 해서 움직인 건데 2차 전지 쪽은 이전처럼 계속 강하게 움직일 거 생각하고 들어가면 큰 거 다칩니다. 그러니까 매매는 돼요. 어떻게 대응해야 되면 제가 2022년도에 전 종목을 가지고 하락장이 시작됐다 하면서 드린 전략이 있어요. 게릴라 전법. 그게 뭐냐면 현금화했다가 종목들이 박살나면 들어갔다가 먹고 나오고 그러니까 한 50% 반토막 나면 10%는 공짜로 나오거든요. 그런 느낌. 30% 박살나면 3에서 5%는 단타로 잘 나오고 그러니까 그런 느낌으로 해서 2차 전지를 지금 단타 치는 사람들은 이게 과거의 영광처럼 여기서 이렇게 올라가는 느낌이 아니고 이렇게 폭락해서 쭉 빠지면은 이쭉 빠지면은 들어가 단타 나오겠지. 들어갔다가 싹 먹고 나오고 이렇게 하이에나와 같은 그런 기회를 잡아서 딱 치고 빠지고 하는 그런 매매 방법을 써야 여러분들이 수익 내기가 편합니다. 그러니까 추세 상승으로 그냥 냅두면 올라가겠지. 이런 거는 차라리 지금 제약주가 그렇게 가고 있어요. 조선주가 그렇게 가고 있고 반도체도 마찬가지고. 2차 전지는 아니에요. 2차 전지 이렇게 되기 때문에 많이 빠지면 공략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런 관점으로 제가 올해 계속 얘기했던 거예요. 2차 전지는 가긴 하지만 예전처럼 그렇게 안 간다. 폭락하면 반토막 나면 들어갔다가 5% 먹고 나와라. 10% 먹고 나와라. 요 전략인데 그거 알았다면 27만 원에서 공략하면은 재미없다는 걸 알았을 텐데. 그래서 이거는 만약에 신규 매수 접근하는 사람들은 더 빠지길 기다리는 거죠. 10만 원까지 빠져라 하면 욕먹겠지만. 근데 여기로 내려가면 단타 나와요. 10만 원 내려가면 15만 원 안 올라가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관점으로. 이게 그렇게 되라는 얘기가 아니고 그런 관점이 아니면 2차 전지 여러분들이 초보자들이 승부내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면 여기서 물려버리게 되면 올라와줘야 되는데 안 올라오고 내려왔다가 또 20만 원 갔다가 또 12만 원 갔다가 13만 원 갔다가 또 10만 원 갔다가 이런 식으로 계속 우하향을 타면서 움직이면 정말 이게 매매하기 어려워요. 물론 중간에 이제 조정받으면 25만 원, 26만 원은 다시 갈 수는 있습니다. 시간이 오래 걸리겠죠. 그래서 요거는 27만 원은 갈 수는 있겠지만 지금 당장은 아닌 것 같고 지금은 좀 더 떨어질 수도 있어요. 15만 원, 12만 원까지 생각을 하고 추가 매수는 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렇게 어렵게 설명할 필요가 없는데 지금 장 이게 좋은 장이에서 그래서 2차 전지는 초보자들이 공략하기에는 좀 까다로워요. 이거 하지 말고 지금 뭐 조선주도 있고 제약주도 있고
2차 전지 말고 지금 할 게 많아요. 자동차 부품주도 있고 로봇주들도 조만간에 계속 이슈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로봇주도 있고 뭐 트럼프 관련주로 지금 뭐 석유, 유화, 에너지 관련주 뭐 이슈 될 건 많거든요. 당연히 전선, 전력, 원전 테마는 얘기해봤자 입만 아프고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쉽게 하는 종목이 있기 때문에 이런 종목은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만큼 막 들어가면 대충 막 올라가겠지? 아니에요. 이거 까다로워요. 폭락할 때 잡아야 들어가기 때문에 추가 매수할 거면 12만 원, 10만 원 봅니다. 추가 매수할 거면. 근데 지금 있는 건 어쩔 수 없으니까 반등주 한 25만 원만 가도 일단 한번 잘랐다가 다시 밑으로 떨어지면 받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뭐 12만 원 선까지 밀려난다 싶으면 추가 매수는 가능해 보인다도 이야기를 짚어주셨고요. 우선은 25만 원 부분까지 올라온다 싶으면 그때는 한번 정리를 좀 해보자라는 이야기도 짚어주셨으니까요. 이 점까지도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상담 또 만나볼 텐데 다음 문자 상담 들어와 있고요. 노바렉스를 주셨습니다. 매수가가 13,000원, 비중 20%인데 건강식품 관련한 종목이죠. 오늘 종가를 보니까 1,120원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3% 가까운 하락세가 좀 나타났는데요. 자, 노바렉스 13,000원까지의 반등 여력 있을까요, 전문가님? 자, 이제 키보드 됐다 이제. 자, 노바렉스. 좀 전까지 이게 먹통이 됐다가 됐네요. 노바렉스. 자, 매수 가격 이게 못 들었는데 여기 떴네요. 13,200원에 20% 음식 업종. 차트 이쁘네요. 차트는 괜찮아서 올라올 것 같네요. 20% 노바렉스 음식 업종 시가총액은 1,900억. 차트가 좀 이쁘니까 좀 더 자세히 봐드릴게요. 수급은 그냥 고냥고냥 그렇고 실적은 요즘에 이제 음식업종 사실 김 관련주하고 라면 관련주 수출주들이 많이 올라가서 이쪽이 좀 그렇기는 한데 이쪽은 실적은 그냥 무난하네요. 뭐 대박도 아니에요. 그냥 그 자리 그냥 그 정도 왔다 갔다 영업이익도 그렇고 특별히 뭐 이렇게 뭐 실적이라든지 이슈가 되면서 뭐 김처럼 막 대박이다 이런 느낌은 없는데 그럴 것 같지도 않고 그냥 건강기능식품이네요. 이게 만약에 우리가 김을 수출합니다 그러면 막 상한가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전혀 그런 얘기가 없죠. 그냥 건강기능식품 그러니까 거의 약간 그 헬스케어 제약주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차트가 근데 요즘에 이제 헬스케어 관련주도 그렇고 제약주도 그렇고 안 움직였다 움직이는 경우들이 있으니 그것도 차트도 약간 그런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13,000원을 갈 것 같습니다. 거래량도 그렇고 실적은 크게 모난 건 없지만 음식업종으로 되어 있지만 음식업종 그 음식은 아닌 것 같아요. 그냥 건강기능식품이니까 좀 길게 보시고 13,000원, 14,000원 왔을 때 비중 조절을 하든 다시 질문 주시는 거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조금만 더 긴 호흡으로 지켜보신다면 그래도 매수가 부근까지의 회복 여력이 있어 보인다라고 하시죠. 13,000원, 14,000원 부근까지 올라온다 싶으면 그때는 다시 한번 상담을 남겨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상담 또 만나볼 텐데 다음도 문자 상담 들어와 있습니다. LNF 주셨고요. 매수가가 21만 원, 비중 10%인데 자, 우선 오늘 종가를 살펴보니까 3%대 하락세가 나왔고요. 13만 3,500원 이렇게 종가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매수가를 좀 이탈을 많이 해서 전략이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전문가님, LNF를 좀 어떻게 전략을 세워보면 좋을까요? 자, 좀 전에 제가 드렸던 2차 전지 전략과 똑같아요. 그러니까 2차 전지 과거의 영광을 생각하면 안 돼요. 우상향으로 그렇게 올라가겠지? 그거는 반도체는 가능합니다. 원전 테마도 가능해요. 제약주도 가능해요. 조선주도 가능합니다. 왜냐면 걔네들 올라간 게 없거든요. 근데 걔네들이 열심히 빠질 때 뭐가 열심히 올라갔어요? 2차 전지가 많이 올라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보면 공평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비싸게 사서 고생하고 있는 건데 자, 차트를 보면 LNF도 제가 LNF를 추천했었어요. 2만 원에서. 여기 있을 때 추천했단 말이에요. 방송에도 있어요. 방송에도 제가 실명은 언급하면 안 될 것 같은데 여기 PD님들이 제작한 프로그램이 있어요. 거기에 나옵니다. LNF 하여튼간 있어요. 그때에서는 2020년도였잖아요. 제가 지금 2020년도 이후에서 많이 올라간 상태에서 제가 2차 전지 좋으니까 많이 사세요. 더 갑니다. 저는 그런 얘기 안 해요. 저는 작년부터 혹은 재작년도 오히려 저주를 퍼부었죠. 셀티론처럼 박살을 낼 거다. 뭐 그런 식으로 해갖고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조심해야 된다 그랬는데
그래서 그런 얘기를 듣고 싶어서 문자로 주신 거는 아닐 거고 그러니까 쉽지 않다라는 거. 그래서 아까 전략과 똑같습니다. 이거를 매매하려면 오히려 저점이 깨지길 기다렸다가 물론 이건 신규 매수 관점으로 더 떨어지길 기다렸다가 밑에서 개인 투자자들의 그 비명이 들릴 때 들어가면 먹어요. 근데 지금은 개인 투자자들 포기하지 않고 장이 좋다 보니까 계속 물타기를 하는데 이게 올라가려면은 일단 좋은 얘기 드릴게요. 저점이 지지가 되고 있죠. 올라갈 것 같다. 비중 10%밖에 안 된다. 추가 매수해야 되겠다. 이것만 보지 마시고 코스모 화학이라든지 근데 이게 다 약해요 지금. 그게 저는 걱정입니다. 코스모 신소재, 코스모 화학이 돌아야 되는데 돌지 못해요. 얘는 지금 계속 저점 깨져 슬슬 밀리죠. 근데 어느 순간 코스모 신소재, 코스모 화학, LG 에너지 솔루션 이런 애들이 갑자기 정신 차리면서 막 급등할 때가 있어요. 그때는 추가 매수를 하면 나오죠. 그러니까 그 타이밍을 기다려야 됩니다. 그래서 비중은 뭐 적당하니까 손절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어차피 지지하고 움직이든 떨어졌다 움직이든 다시 올라가긴 할 겁니다. 매매하기가 까다로워서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래서 2차 전지는 여러분 그러니까 개인 투자자들이 공략했을 때에서 가장 난이도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거보다 난이도 쉬운 거 많다니까요. 물려도 대마불사, IT를 하든 차라리 지금은 조선주, 제약주 아니면 자동차 부품주 난이도 쉬운 것들이 많은데 굳이 난이도 제일 어려운 거를 매매하는 거는 물론 이것도 난이도 어렵지만 먹을 수는 있어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코스모 신소재, 코스모화학이 급등을 한다. LG 에너지 솔루션이 갑자기 급등을 한다. 뭐 급등할 수도 있죠. 그러면 그때는 추가 매수를 해도 됩니다. 그러면 20만 원까지도 올라갈 수 있으니까. 근데 지금은 아직 더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관망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2차 전지 종목들 전반적인 좀 전략을 짚어주셨으니까요.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어서 다음 상담 또 만나볼 텐데 다음 문자 상담 들어와 있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 주셨고요. 매수가가 2650원 그리고 비중은 30%입니다. 자, 오늘 종가를 보니까 3%대 상승세가 나타났고요. 21,600원 이렇게 종가가 형성이 되어 있는데 전문가님 두산 에너빌리티 또 잘 아시는 종목이잖아요. 전략 어떻게 잡고 계실까요? 일단 좋은 종목인데 최근에 이슈들이 이제 재편한다고 그쪽 그룹 지배구조 이제 그 재편한다고 그래서 이게 호재냐 악재냐 뭐 얘기는 분분한데 그런 얘기 나오나 마나 어쨌든 시간이 지나가게 되면 다시 정상으로 무상방으로 다시 갈 것 같은데 지금 그 이슈 때문에 잘 못 가는 것 같아요. 자 차트를 보면은 뉴스에는 이미 자세하게 설명이 돼 있으니까 뉴스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이게 뭐 때문에 배당받았던 것들에 대해서 포기를 하게 되니까 안 좋지만 그래도 두산 로보틱스를 받으니까 좋은 게 아니냐 뭐 이래서 의견은 좀 분분한데 저는 흔들면은 더 매수해야 된다고 봐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은 급등하고 싶어도 그 이슈가 안 나왔으면 갔을 텐데 그 이슈 때문에 못 갈 것 같아요. 당장은. 하지만 원전 테마를 좋게 보고 있고 조정받으면 부담 없습니다. 조정받으면 사는 이거는 지금 여기저기서 그러니까 소문이 여기 지금 분석하는 많은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보는 거. 이게 조정받으면 이건 매수가 맞다. 이거는 저도 동의합니다. 그래서 조정받으면 더 사시면 되고 여기서 가볍게 원래는 갔어야 되는데 지금 이런 이슈들 때문에 지배구조 재편 때문에 가볍게는 못 갈 것 같고 흔들면 더 사시고 장기 투자도 가능해 보입니다. 근데 재미가 없어도 좋은 종목이니까 이 종목을 미워하지 마시라는 말씀만 마지막으로 드리겠습니다. 네, 조정 시 추가 매수 가능하다 이렇게 들어봤고요. 자, 이렇게 종목 상담을 진행을 해봤는데 상담뿐만 아니라 시장 전략에 있어서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 하단을 참고하시면 이 방송 시간이 아니더라도 전문가님의 시장 전략 같이 배워볼 수 있으니까요. 하단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는 오늘 방송의 핵심 내용 저희가 정리해봤으니까요. 화면 통해서 내용 만나보시죠. 네, 오늘의 핵심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아는 지금 매수 자리가 다소 부담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짚어주셨죠. 부품주로 분산 투자 고려를 해봐도 좋겠다 짚어주셨고요. 수산중공업은 조금 더 긴 호흡으로 지켜봐야 된다라고 조언해 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에이펙트는 차트가 강한 종목이다라고 하죠. 단타를 넘어서 중기 보유도 가능하다라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이고요. 오늘도 저희 방송 알차게 채워주신 우리 이정수 전문가님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참고로 금일본 방송에서 제공했던 정보들은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이지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 보장하지 않습니다. 아울러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최근 당사를 사칭한 피해가 늘어나고 있으니까요. 이 점도 각별히 유의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이고요. 오늘도 저희 방송 끝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